네, 안녕하세요. 연력학 4개의 과정을 알아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력학 기본 개념을 다시 봐보면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 열기관의 가장 간단한 모형이에요. 자, 이 열기관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먼저 원통, 이 원통을 실린더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실린더 안에 기체 분자가 있겠습니다. 기체 분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 분자를 가두는 피스톤 뚜껑이 있어요. 이 이름은 피스톤. 그래서 이 열기관은 피스톤이랑 실린더랑 기체 분자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안에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첫 번째 압력 P가 있어요. 기체 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벽이랑 피스톤을 칠 건데 이때 가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기체 분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기체 분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이 공간을 부피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피 안에서 실린더 안에서 기체 분자들이 각자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얼마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 온도는 뭐였냐면 뭐랑 관련이 있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랑 관계가 있었죠. 온도가 높다는 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한 일, 압력 곱하기 델타 V였어요. 그래서 델타 V가 부피 변화량이 이제 커졌으면 기체 분자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만약 피스톤이 줄어든다면, 피스톤의 부피가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델타 V입니다. 델타 V입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는 W를 구하는 거지 델타 W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P는 델타 P가 아니고 그냥 압력입니다. 중요한 건 델타는 변화량은 부피한테만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실린더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고 했었는데요. 실린더 내부에는 뭐밖에 없어요? 기체 분자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는 이상 기체라고 가정을 해서 다른 에너지는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운동 에너지만 신경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실린더 내부에 있는 에너지는 뭐밖에 없겠어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운동 에너지를 쓴다. 평균 운동 에너지를 쓴다. 그리고 만약 기체가 n개 있다면, 분자가 n개 있다면 이 운동 에너지가 n개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개수 곱하기 각각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부 에너지의 공식이고요. 내부 에너지를 또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랑 관련이 있으니까 온도랑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없는데 우리가 열도 정리를 해놓는다면 열도 정리를 한다면 열은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딱 중요한 한 용어만 말한다면 에너지의 전달 또는 전달되는 에너지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아니면 이 에너지의 전달로서 온도가 변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붙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열은 에너지가 이동하는 개념, 에너지가 전달되는 개념이라는 거 이렇게 좀 잡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열과 내부 에너지와 기체 간 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실린더에 열을 가해주면 델타 U만큼 기체 분자들이 이만큼 에너지를 먹어서 더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요. 왜냐면 여기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관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얘네가 일하는 데 또 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정확히 이렇게 더해서 같아지는 관계라고 했었어요. 기체 분자들이 먹는 에너지, 기체 분자들이 일하는 데 쓰는 이 일 에너지가 뭐랑 같냐면 이 얘네를 더한 것이 실린더에 준 열과 같다. 이상기체인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딱 정확히 얘기했으면 이제 4개의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우선 압력 부피 그래프의 기본을 알아보자. 여기 했었습니다. 자, y는 x분의 k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어요. 여기 있는 이 분자 k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더 조금 약간 위에 포개진다는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수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로 좀 더 쌓이는 느낌, 느낌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 y는 x분의 k 꼴이에요. 그래서 이 k 대신에 우리가 이제 온도를 쓰면 되는데 얘가 T1이라고 하는 이 온도고요. T2라고 하는 이 온도 그래프고요. PV 그래프 위에 있는 같은 온도 선이고요. 온도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T3까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왼쪽에서 봤듯이 K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더 멀어지잖아요. 오른쪽도 똑같아요.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는 뭐가 더, 어느 게 더 크다는 말이냐면 자, 원점에서 멀어진 그래프의 값이 더 크다는 거죠. 자, 원점에서 더 떨어져 있다는 건 t가 t 값이 더 크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에 포개진 그래프일수록 더 온도가 높다. 정확한 표현은 원점에서 멀어진 온도 그래프일수록 온도 그래프 선일수록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이 그래프의 개형 이해하고 4개의 연력학 과정, 연력학 4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과정을 나누는 기준, 압력이랑 부피랑 온도랑 열 중에서 어떤 개념을 통제 변인으로 둘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델타 P가 0이냐 아니면 델타 V가 0이냐 델타 T가 0이냐 열이 0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4개 과정 해석하는 방법, 델타 P, 델타 V, 델타 T 이 연력학의 기본 3개의 개념을 먼저 분석을 해줘요. 상황 분석을 해도 되고 그래프 분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보고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이런 순서대로 해석을 하고 기억, 니은, 디귿으로 넘어가 주면 돼요. 참고로 연력학 파트는 앞에 역학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계산하는 건 없고 오직 이제 기억, 니은, 디귿만 나와요. 그래서 상황 분석 잘하고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고 차근차근 잘 풀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실린더의 부피가 일정한 과정,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약간 쉬운 말로 하면 등부피 과정이 되겠어요. 적이 적재하다 할 때 그 적인데요, 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쌓아진 게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나중 부피랑 처음 부피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는 걸 보고 우리가 델타 V, 부피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걸 먼저 짚어주고 갑니다. 자, 첫 번째 상황, 여기는 장난을 어떻게 쳤냐면, 자,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니까요,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움직이면 안 돼. 아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네가 아무리 움직여도 이 피스톤이 움직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도 핀으로 고정한다라는 용어를 써줘요. 이런 식으로 먼저 핀을 박아주는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난을 칩니다. 여기에 이렇게 열을 가해줘요. 여러분, 열은 뭐라고 했어요? 열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개념이잖아요. 전달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가해졌다는 건 안에 에너지를 전달해줬다는 건데, 그럼 실린더 내부에는 어떤 에너지만 존재해요? 이상기체니까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열이 가해져서 에너지가 전달했으니까 이 열은 어디로 전달됐을까요? 바로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늘리는데 써졌겠죠.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 걸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이 가해져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더 커졌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관계 있고 온도랑 이제 비례 관계 있으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즉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 세팅이 핀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피스톤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이렇게 있겠죠. 네, 이렇게. 자, 됐고, 자, 그러면 그래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처음 상태에 있는 온도를 T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기체 실린더 이 상태를 1번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번 상태로 한 이쯤에 가운데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태는 나중 상태는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죠?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가야겠어요? 위아래로 하기 좀 그런데 그래프가 위로 쌓여져야겠어요? 아니면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겠어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더 원점에서 떨어지게 그려져야겠죠. 얘가 두 번째에 있는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상태가 2번 상태로 이렇게 변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어떤 걸 좀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걸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조건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부피가 안 변하잖아요. 네, 부피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해주면서 옮겨지면 되겠어요. 부피가 안 변하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 경로를 따라서 1번 상태가 변해서 2번 상태로 옮겨집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 압력은 어떻게 됐어요? 압력은 더 커졌네요. 그래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 압력이 커졌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분석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여기 이 순서대로 갑니다. P, V, T 분석하고 그 다음 에너지 분석하는 거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가 0이에요? 델타 V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게 된 건 열을 가해줬으니까 자, 이 조건 속에서 델타 V가 0인 실린더 안에서 열이 가해졌으니까 뭐가 커졌냐면 온도가 커졌어요. 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커졌고 부피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뭘 알아냈냐면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압력이 커졌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에너지 분석을 할 거예요. 1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공식이 압력 곱하기 델타 V인데요. 자, 델타 V는 값이 뭐냐면 0이에요. 이 값도 뭐게 되겠어요? 0.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압력이 있어도 P 곱하기 0이니까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또 뭘 뜻하냐면 PV 그래프에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이 1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 움직이고 나서 델타 V가 없으니까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적이 없으니까 1이 0이다라는 것도 만족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도 분석을 해줄 거예요.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되죠?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죠? 네, 온도랑 관련이 있네요. 온도에 비례하네요. 근데 온도가 커졌으니까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어떻겠어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처음에 가했던 이 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 열의 크기는 뭐랑 똑같을까? 라고 해보면 연력학 1법칙에 따라서 Q는 델타 U 더하기 W잖아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위에서 W 값이 0이 나왔으니까 뭐만 남냐면 델타 U만 남습니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린더에 가한 열이 다 뭐로 쓰였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늘리는 데만 쓰였다. 기체 분자들이 먹는 거에만 쓰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는 숙제였죠. 수업 시간에 안 오고. 두 번째 상황. 이번에도 부피가 똑같으니까 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번엔 뭐냐면 열을 빼줘요. 열을 밖으로 빼줘요. 열은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안에서 밖으로 빠졌죠. 그러면 빠질 에너지가 뭐밖에 없어요? 기체 분자에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걸 표현을 해줍니다. 화살표를 좀 작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열이 밖으로 빠졌으니까, 방출됐으니까, 에너지가 빠졌으니까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랑 비례하냐면 온도랑 비례해요. 따라서 온도가 낮아졌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알아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피스톤이 핀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고정돼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 조건 속에서 또 그래프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상태 온도 그래프를 온도 선을 그려주고, 자, 얘가 첫 번째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원점이랑 가깝게 그려야겠어요? 멀게 그려야겠어요? 그래프를 T2를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줍니다. 짠. 자, 그리고 나서 이 1번 상태가 2번 상태로 이렇게 옮겨지면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옮겨져야겠어요?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그래서 1번 상태가 2번 상태로 떨어질 건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이 부피가 변하면 안 된다는 이 선 안에서 있으면서 상태가 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2번 상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압력을 여기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압력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슈. 그래서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거. 압력이 작아졌다. 이렇게 상황 보고 그래프 분석하고, 네,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야 돼요.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기억력이 여러분이 풀 때 안 헷갈리고 안 낚여요. 첫 번째 PVT를 분석해 줍니다. 먼저 조건을 써줘요. 조건은 부피 변화량이 0과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뭘 써주냐면 여러분이 상황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걸 써줘요. 온도가 낮아졌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뭘 써주냐면 보통 그래프로 분석한 내용, 그래프를 분석해서 알아낸 걸 써줘요. 뭘 알아냈어요? 압력이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압력이 낮아졌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나중께 더 작으니까 나중 빼기 처음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값이 작아졌습니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PVT 다 분석했으니까 에너지 분석해 줄 거예요. 이른 공식이 어떻게 돼요? 압력 곱하기 델타 V예요. 근데 델타 V가 0이니까 1은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를 구해줘요.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온도랑 비례해요. 근데 온도 변화량이 0보다 작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어떻겠어요? 0보다 작아요. 마지막으로 연력학 1법칙을 써서 열을 구해줘 봐요. 자, 열은 W 더하기 델타 U 값과 같은데요. 그런데 1값이 0이니까 뭐만 남냐면 델타 U만 남네요. 여기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빠진 에너지가, 밖으로 빠진 열이 내부 에너지 빠진 것과 같다. 그럼 보세요. 밖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체 내부에서 보면 마이너스 값으로 된 거예요. 얘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음수예요. 델타 U도 음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호도 맞다는 걸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밖으로 빠졌으니까 이 기체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값이죠. Q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등적 과정의 두 번째 상황이에요. 열을 뺐을 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등압 과정. 이게 케이스는 두 번째고 등압 과정인데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가하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래서 여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 압력이랑 처음 압력이 같으니까 델타 P가 0이라고 해줘야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평범한 실린더가 있고 안에 기체 분자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열을 가해줘요. 열을 가해줘요. 그럼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전달이니까 전달되는 에너지니까 그 전달된 에너지가 뭐 하는 데 쓰여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뭘 알아낼 수 있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관계 있고 온도랑 비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건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 그 다음 뭘 알아낼 수 있냐면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이거는 먼저 이걸 해줬어야 되겠네. 이 피스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피스톤 안에서는 기체 분자들이 위로 계속 압력을 가하잖아요. 근데 이 피스톤이 받는 힘 또는 압력은 기체 분자가 주는 압력만 있나요? 아니죠. 위에서도 누가 눌러주겠어요? 대기압이 눌러줘요. 그래서 대기압이랑 기체 분자들이 가해주는 이 압력이 같아서 힘평형, 일종의 힘평형이죠. 힘평형이니까 피스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에서 운동 에너지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횟수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벽을 더 많이 두드리는 거예요.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압력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안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크니까 피스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오, 뭐야? 위로 올라가겠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자기 운동 에너지를 버틸 만한 부피까지 딱 된 거야. 화가 가라앉혀진 거야 이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약간 충돌에서도 줄어들고 얘네는 얘네들만의 운동 에너지를 계속 갖고 있는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어디까지 얘가 올라가냐면 위에서 또 대기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대기압이랑 같아지는 압력이 될 때까지 올라가요. 근데 대기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밖에 있는 공기는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이 대기압이랑 압력이 같으니까 피스톤이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P'은 이 안에서 주는 이제 나중 P'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어떤 값이랑 같냐면 대기압은 똑같잖아요, 지금. 자, A는 B고 B는 C다. 따라서 뭐는 뭐다? A는 C랑 같다. 그래서 압력이 같게 됩니다. 이 P'은 압력이 같게 돼요. 그래서 등압 과정이에요. 스토리가 이래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 먼저 기준이 되는 T1 선을 그려줍니다. T1 온도선을 그려주고요. 그다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열을 가해줬으니까 온도가 높아진 상황. 그러니까 그래프 원점에서 멀게 그려주고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 높다는 거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다음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등압 과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온도가 커졌으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점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야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짠.
그래서 나중 상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에요. 이 1번 상태가 여기 있었다는 뜻이고 이 2번 상태가 여기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경로를 따라서 상태가 변했다는 걸 알아낼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부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림 상황을 통해서도 이미 알아냈는데 부피가 커졌다는 걸 알아낼 수 있죠. 따라서 이 그래프 통해 아니면 또 상황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데 부피가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PVT로 분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써줘요. 조건은 등압 과정. 두 번째, 그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걸 써줘요. 열을 가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나중 온도가 높아졌다는 걸 이렇게 씁니다. 양수가 됐다. 왜냐면 나중 빼기 처음인데 나중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황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거, 부피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 분석을 해요. 1은 공식이 P 곱하기 델타 V인데요. 자, 여기서 공식을 보면 P예요, 델타 P예요? P예요. 그러니까 델타 P가 0인 거랑 상관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그래서 딱 V 곱하기 델타 V야. 우리는 델타 V만 보면 돼요. 압력은 있겠지. 압력이 없으면 되나? 압력이 0이어 버리면 대기압이 다 눌러버리니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얘 그 부호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델타 V가 0보다 크니까. 델타 P랑은 상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관련 있는데 온도는 0보다 크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0보다 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을 구할 건데 열은 연력학 1법칙으로 구해줘요. 부호를 좀 따져볼까요? 자, 위에서 보니까 W 1은 양수였고 델타 U는 양수였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양수네요. 실제로 열을 플러스로 열을 가해줬죠. 그러니까 플러스 Q죠.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등압 과정의 첫 번째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압 과정의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마찬가지로 세팅을 좀 해보면 처음에는 위에서 눌러주는 대기압이랑 안에서 기체 분자들이 받쳐주는 대기압이랑 압력이랑 같은 상황이었겠죠? 자,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하냐면 이번엔 열을 빼줘요. 근데 열은 에너지의 전달이니까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줄였겠어요? 어떤 에너지를 빼갔겠어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빼갔겠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줄었어요. 따라서 뭐가 줄었어요? 온도가 줄었어요. 자, 온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체 분자가 벽 두드리는 횟수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받치고 있었던 피스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안 누르니까 대기압이 더 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크니까 피스톤이 밑으로 이번엔 내려가겠죠. 근데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이 안에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낮아졌지만 얘네가 대기압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압력이 어때요? 처음 거랑 나중 거랑 같죠. 오케이. 이 상황 보고 그래프 그려보겠어요. 처음에 이런 그래프 있었고 근데 온도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원점이랑 가깝게 그려야 돼요? 멀리 그려야 돼요? 가깝게 그려야 돼요. 글씨는 작게 써줘요. 온도가 낮으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지금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태는 1번 상태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건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압력이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이 상태의 변화는 어떻게 가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상태가 이런 식으로 변해요. 여기서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부피가 작아졌습니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어요. 짠. 자, 그래서 자, 먼저 분석, PVT 분석, 등압 과정이니까 조건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열 빠진 걸 이용해서 온도가 낮아졌다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상황 분석, 그림 분석 또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낸 거. 부피가 어떻게 됐다. 부피가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PVT 분석 끝났으니까 에너지 분석하겠습니다. 에너지 첫 번째 1은 P 곱하기 델타 V인데요. 자, 델타 P가 아니고 P만 신경 쓰면 되고요. 델타 V가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되겠어요. P 값은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세요. P 값은 어떤 값이? 양수죠. 압력이 음수면 어떻게 돼? 압력이 음수면 얘네가 압력을 안으로 이제 빨아들인다는 거잖아. 그럼 대기압도 밑으로 가고 압력도 밑으로 가니까 더 피스톤이 밑으로 빨리겠네. 그런 상황 아니죠? 압력은 양수입니다. 그래프에도 y축 플러스 y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한데요. 온도가 0보다 낮으니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0보다 낮습니다. 세 번째, 열은 1 더하기 델타 U인데요. 1이 음수고 델타 U가 음수예요. 그 음수만큼 열이 빠졌다는 걸 알아낼 수 있겠네요. 이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먼저 등적 과정이랑 등압 과정 먼저 해봤어요. 등원 과정, 단열 과정은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